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 한국사의 짱생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고려 초기의 주요 왕의 업적 경종 때부터 문종 때까지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뭐 중간에 가장 중요한 왕은 성종과 그 다음엔 현종입니다. 자, 그럼 책을 보시고 책을 통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경종의 경제개편이고요. 우선은 공신결의 반동정치입니다. 이 경종이 즉위하자 선왕이죠. 광종 때 옵니까? 신하를 많이 죽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동이 와요. 광종과 함께 막 죽이다가 광종이 죽으니까 너희도 다 당해봐라. 광종이 총애하던 신하들이 제거당합니다. 있다는 것만 보시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시과입니다. 전국적 규모로 모든 관리에게 토지를 차등이 있게 지급했다. 그래서 뭐야? 고려시대 때 토지제도의 기본 틀을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중앙관료의 경제적 기반을 보장해준 동시에 그들을 중앙집권체제에 편입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한 토지제도이기 때문에 시정전시과랍니다. 이 전시과 제도는 여러분 뒤에 경제 파트에서 매우 자세하게 언급을 할 얘기예요. 그런 예정입니다. 할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는 뭐야? 경종 때 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성종입니다. 중요한 파트는 여기고요. 성종도 독립적으로 시험 문제를 많이 내는 왕입니다. 유교 정치의 실현 추구. 성종 때 육두품 출신 유학자들 국정을 주도하면서 유교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최승로의 시무 28조입니다. 여러분 시무란 말 자체가 뭐냐면 역사 용어로 당대의 건의문이에요. 정치 개혁하려고 건의문을 낸 게 시무조인데 그 중에 28개 항목이 이루어진 최승로의 건의문이라고 해서 최승로의 시무 28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배경. 자, 성종은 즉위 후에 이제 왕위에 오른 다음에 국가의 오랜 폐단을 없애고 국정을 쇄신하기 위해서 중앙의 5품 이상의 관리로 하여금 뭡니까? 정치에 대한 비판과 정책을 건의하는 글이에요. 그게 시무조예요. 자, 최승로의 시무 28조. 그래서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올려 유교의 진흥과 재정 낭비를 가져오는 불교 행사 억제를 요구합니다. 불교 행사는 좀 줄이시고 유교를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태조로부터 경종에 이르는 5대 왕의 치적에 대한 잘잘못, 그러니까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평가합니다. 평가하는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최승로는 신하의 입장에서 이걸 올렸기 때문에 최승로가 추구하는 건 뭐야? 중앙 집권적인 귀족 정치예요. 권력을 여러분 지방에 있는 호족은 억제하세요. 권력을 수도 개성에 집중시키되 어떤 거야? 왕하고 귀족이 같이 통치하는 거예요. 신하들의 말을 좀 들어가면서 통치해라. 그래서 어떤 거야? 최승로의 경우 뭡니까? 중앙집권. 여러분 권력을 뭡니까? 서울에 집중시키는 건 찬성하지만 중앙집권에는 뭡니까? 찬성하지만 뭐 국왕이 독재하는 거. 전제 왕권에는 반대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뭡니까? 잘잘못을 평가를 하는데 최승로의 경우 뭡니까? 누구에게? 기존의 왕 중에서 광종에게 가장 비판적이에요. 자, 보시면 교훈을 삼도록 했는데 현재는 22조만 남아있어요. 28조를 올렸다 돼 있고 22조만 남아있고 불교에서 파생된 폐단을 비판한다. 무슨 얘기냐면 불교는 좋은 종교인데 지나치게 뭐 비용이 많이 드는 행사를 하니까 그건 줄이라는 얘기예요. 불교 자체를 비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불교의 폐단 비판, 유교정치 이념 확립이다. 유교 사상에 입각해서 불교의 사회적 폐단을 지적합니다. 근데 최승로 비판은 불교 자체를 까는 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 비판이 아니라 불교에서 파생되는 폐단입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어떤 거예요? 불교를 믿는 건 몸을 닦는 어떤 거야? 종교적으로 뭡니까? 수행하는 근본이다. 유교를 행하는 건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다. 그래서 뭡니까? 불교의 개인 종교적 차원을 인정합니다. 자, 불교 행사의 규제. 자, 팔관의 연등의 축소, 토속신앙의 규제. 단적으로 나타나듯이 유교 사상에 입각해서 이를 제한하려는 입장인데 어떤 거야? 그냥 개인적으로 믿으라는 거지. 국가가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투여해서 여기에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앙집권적 귀족 정치 별표를 빡빡빡 친 다음에 지방관 파견,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앙집권입니다. 지방관 파견해서 지방에 국가에 힘을 미치게 하고요. 그 다음 뭡니까? 이 호족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뭐야? 이 호족이 또 중앙에 들어와서 뭐야? 귀족으로 지방 세력을 흡수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지방 유력자의 가옥 규모를 제한하거나 신민의 공복제도를 확립,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와 귀족 중심의 신분질서를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왕권의 전제와 규제. 중앙집권인 찬성하나 전제왕권에 반대한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시위군의 군사를 감소합니다. 군제 개편. 그 다음에 궁궐의 높이와 말의 숫자를 축소. 국왕이 신하를 예로 대우해라. 왕권의 전제화에 대한 주장은 사만 공신과 세가 자손의 예우, 그러니까 잘 나가는 집안의 예우를 주장하고 노비 문제에서 광종과 같은 급진적 해결을 비판합니다. 광종이 비판적이에요. 유학 사상의 자조의식, 중국 문물의 맹목적 도입을 삼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유학자인데 우리는 우리고 중국은 중국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실정에 맞도록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광종 때 지나친 중국 중심적 태도를 비판합니다. 자, 고려 초기 유학자의 자주적 의식이다. 자, 군사적 방비, 이와 함께 북방의 오랑캐에 대해서는 그들의 침략에 대비해서 군사적으로 방비해야 함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최승로 신무 28쪽이 나와 있는데요. 22조를 제가 다 정리해 올렸습니다. 책에는 올려 있는데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거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자, 1조. 요지를 가려 국경을 정하고 그 지방에 활 잘 쏘고 말 잘 탄 사람을 뽑아 국방을 맡도록 하소서. 군사적 방비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는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20조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불교는 종교적인 근본이다.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다. 뜻은 어떤 거야? 종교적으로 뭡니까? 수행하는 건 내생, 죽은 다음을 위한 것이고 치국은 오늘의 일이다 라고 해서 뭡니까? 이게 수용돼서 어떻게 돼요? 불교는 종교, 그 다음에 유교는 정치이념에서 뭐야? 불교와 유교가 대등해집니다. 유교 정치이념 주택이다 라고 해서 시험 문제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조입니다. 우리나라는 봄에는 연등 설치, 겨울엔 팔관을 열어 사람들을 징발합니다. 노역이 매우 번거롭다 해서 뭐 인력과 재정의 낭비가 심하다. 이를 감해라. 그 다음에 7조 배표를 빡빡빡 치고요. 자, 태조께서 왕건이 나라를 통일한 이후에 9년의 수령을 두고자 했으나 초창기 일이 번거로워 이를 시행할 겨를이 없다 해서 어떤 거야? 지방관을 못 보낸 거예요. 그럼 누가 지배해? 호족들이 알아서 자치한 거지. 지방 분권화되어 있는 거예요. 태해정 광경까지 지방관이 없어요. 그래서 청컨대 뭐 지방관을 두세요 해서 처음으로 지방관을 보내는 겁니다. 지방관 보내면서 뭐야? 고대에 했던 것처럼 지방관 보내고 지방세력 흡수해서 중앙집권화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고 14조입니다. 성상께서는 스스로 교만하지 말라. 신하를 접함에 공손함을 생각하라. 19조를 보시면 뭐 이건 읽어보시면 돼요. 광종께서 말년에 조정의 신하를 죽이고 내쫓았다. 광종이 비판적입니다. 네, 보시되 11조 별배치이고요. 풍속은 각기 그 토질에 따라 다른 것이다. 모든 걸 구차하게 중국과 같게 할 필요 없다. 상황에 맞게 우리의 실정에 맞게 들여오면 되지 다 중국 걸 베낄 필요 없다. 그래서 초기에는 어때요? 자주적이에요. 그걸 여기서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리했던 내용들을 뭡니까? 주로 시험에 많이 언급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입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유교정치 사상의 입각, 정치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개혁안이다. 성종의 대부분 수용립니다. 자, 왕권의 전제와 규제, 행정기능을 강화해서 중앙집권적 귀족 정치체입니다. 꼭 확인하세요. 자, 성조의 격이다. 유학교육진흥 보시면 교육제도 정비, 당연히 정비했겠죠. 국자감 정비, 국립대학입니다. 지방의 경학박사와 의학박사,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유학교육진흥에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제도를 좀 더 정비해서 과거 출신자 우대해요. 고려시대 내내 그래요. 낙하산보다 시험에 합격하는 자들이 뭐해? 승진에 유리한 거예요. 자, 유학의 조예가 깊은 인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이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이건 알아두시고요. 지방관 파견 별표를 빡빡빡 치고 12목이다. 자, 고려 전 국토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점에 우선 보낸 거예요. 목사를 파견했다. 지방의 중소족을 향리로 편입시키는 등 뭐야? 기존의 향직제를 개선합니다. 지방 세력을 견제합니다. 자, 중앙통치기구 개편, 이건 중앙통치기구 다음 시간 정리할 때 언급할 건데요. 자, 당나라의 지도를 받아들인 이성육부제입니다. 원래 3성6부인데 그 중에 2개 성을 통합해서 2개의 성이 된 거예요. 이성육부제. 태봉과 신라의 제도를 참조, 중앙관 관제를 정비했다. 송나라, 당시 중국이지
중추원과 삼사는 송나라 관제를 모방한 것이고요. 고려의 독재적 관제 어떤 거예요? 고대의 귀족 합의체가 있죠. 그것의 전통이 따라온 게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고려의 실정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당송 고려 세 계통이 기구들이 어우러집니다. 고려의 독특한 정치 체제이다. 이런 시험 문제 나오는데 중앙통치기구 뭡니까? 이거 정비하는 게 성종대라는 것을 알아두시되 해당하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사회정책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많이 안 나오는 부분인데 노비환천법 광종대 노비안건법의 카운터예요. 해방된 노비가 원주민을 찾아가 네가 나의 주인이었냐 할 때 뭐야? 원주인을 모독할 때 다시 너 노비 이거예요. 안정부적 행동했을 때 천민으로 다시 되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등의 8관의 폐지 벨페를 빡빡빡 치고요. 앞에 얘기했죠. 최승루 시무 28조에서 어떤 거야? 이거 행사가 너무 많다. 국가지정 낭비를 막기 위해 폐지합니다. 이건 알았어요? 자, 여러분 성종이 있고요. 뒤에 현종이 있습니다. 연등회와 팔관회가 폐지됩니다. 이게 현종 때 연등회, 팔관회가 부활해요. 그 다음에 성종 때 거란이 1차 침입이고요. 쭉 가서 현종 때 거란이 2차, 3차 침입을 한다. 요게 좀 세트가 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까? 지금 정리한 내용 뭡니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시설 정비,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태조 때 흑창이 있는데 의창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규모를 좀 키웁니다. 상평창, 개경과 서경 12목에 설치한 물가 조절 기관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의창과 상평창은 뭐야? 사회당론에서 매우 또 자세하게 배워요. 중세의 사회에 나옵니다. 자, 분사제도 정비합니다. 서경을 중시해서 태조 때 서경과 개경의 동일한 정무 조직으로 뒀던 분사를 정비하고 중시했다 돼 있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좀 어려운 문제긴 하는데 나오긴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온 적이 있긴 한데 뭡니까? 이거 좀 거칠게 좀 비교를 하면 거칠게 좀 예를 들면 어떤 거야? 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중앙정부가 있어요. 이 중앙정부가 서울에 몰려있으니까 우리가 일부를 떼내서 뭐 의정부에 보낸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예요? 세종시 이런 게 있죠. 교육부니 뭐니 뭡니까? 이런 중앙정부의 기구는 뭡니까? 지방에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뭐야? 분사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뭐야? 서경이 평양이지. 서경의 개경과 비슷한 정무 조직으로 뭡니까? 중앙정부 형태를 갖춘 이런 것들의 조직들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 태조 때 둔 건데 이걸 좀 더 정비한 게 성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이게 나오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화폐를 주잡이다. 최초의 화폐로 우리가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는 최초의 화폐예요. 혈전인 건원중보 주했으나 유통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응용 문제는 뭐냐면 성종의 개혁 정치 중에 가장 실패한 내용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강동육주, 이건 또 뒤에 외교 파트에 나옵니다. 거란의 1차 침입, 서예 단판 어떤 거야? 싸우지 않고 외교를 통해서 물리친 다음에 영토를 얻은 거예요. 최고의 승리인 거지. 그런 부분들이 뭡니까?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강조의 정변과 거란의 집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종의 전식과 개편 나와 있는데 개정 전식과입니다. 관직의 고함한 구류에서 18등급으로 차등직. 그래서 목종의 개정 전식과 이게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고요. 경제 파트에 또 다뤄요. 군인층도 토지 수급 대상에 올렸다 되어 있습니다. 강조의 정변이다. 자, 목종의 모후 원마요. 천추태후가 있는데요. 이 천추태후가 뭡니까? 정부가 있어. 러버가 있는 거예요. 원래 목종의 아빠 말고 뭡니까? 목종의 아빠 같으니까 목종이 왕 됐겠지. 근데 정부가 또 따로 있어요. 김치양이 뭐해서 옵니까? 목종의 왕위를 빼앗아야 하는 거예요. 둘이 작당한다 옵니까? 왕을 갈아치려 했는데 강족과 군사를 일으켜 김치양 일파를 제거합니다. 교통정리를 했는데 이 와중에 목종을 퇴위시키고 죽여버려요. 강조는 폐위시킨 목종을 시했습니다. 현종 때 거란이 고려에 재차 침입하는 명분 어떤 거야? 야, 니네는 신하가 왕을 갈아치우니까 우리가 교통정리하러 오겠다 라는 식으로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거란의 2차 침입이다. 강조의 정변 설명 나왔으니 읽어보세요. 그리고요. 자, 현종입니다.
그래서 강조가 옹립한 왕이 현종입니다. 중앙관제 도병마사 확대편이고요. 지방지도 개편 이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지방지도 완비에서 지방을 사도부 8목 원래 12목이었지. 보시면 성종대 이것도 쌍이죠. 12목을 설치했고요. 이게 현종대 이게 사도호부 8목을 거쳐서 뭡니까? 그 다음에 오도와 양계가 돼요. 그래서 성종과 현종이 뭡니까? 세트로 묶이는 것 중에 하나 이겁니다. 오도 양계로 완성. 9년제를 정비합니다. 자, 향직제, 향리의 공복제정, 귀족과 향리의 위계를 분명히 했고요. 경기제입니다. 개경 근처의 9년을 개경부가 직접 다스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조선도 그래요. 자, 여러분 경기란 말 자체가 뭐냐면 서울 근처란 뜻이거든. 경기란 말 자체가. 그러면 고려시대 때 경기는 어디야? 개경 근처지.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경기도 도청이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청에서 경기도까지 같이 관할했다는 거예요. 이게 경기제예요. 그 다음에 거란군 격퇴와 전후시책, 거란과 항쟁에서 거란 2차 침입과 3차 침입 격퇴 여기까지 알아두시고요. 간목, 양막법 이게 시험이 거의 안 나옵니다. 전후의 국력 회복에 노력해서 권농책 시행, 말 기르는 자에게 사료 지원 등 군막, 전투마저 확보에 힘씁니다. 자, 국방 강화, 개경의 나성 축조 이건 뒤에 외교 파트에 또 나와요. 이 나성 축조는 은근히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초조 대장경, 대장경을 처음 조파는 것이기 때문에 초조 대장경입니다. 거란 침입 격퇴를 기원하면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7대 실록, 태조부터 목종 때까지 7대 왕의 실록을 황규량이 편찬했다. 이건 문화 파트에 나오는데 미리 좀 말씀드리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실록은 조선왕조 실록이에요. 조선왕조 실록은 남아있는데요. 네, 뭐야? 시험 문제에 처음 만든 실록이 조선왕조 실록이다 하면 틀려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지 7대 실록이잖아. 고려 왕조 실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없어진 거지. 고려 왕조 실록은 만들었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 이전에 원래 있던 건데 남아있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조선 왕조 실록과 묶어서 여러분 시험 문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조 실록이 최초의 실록은 아닌 거지. 그걸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사회 구제책은 면군 극고법. 그래서 노부모가 있는 정남의 군역을 면제해주거나 외직을 피해줬다. 주창수연법. 흉년의 빈민을 구제하는 관곡을 각주에 비치했다. 뭐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되고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주연 공거법. 향리의 자제를 과거응시. 이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뭘 묻는 거냐면 향리를 묻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향리가 있고요. 조선시대에 향리가 있는데 뭡니까? 고려시대의 향리는 뭡니까? 과거제도에 제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들이 향공진사로 중앙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 뭡니까? 조선시대 향리는 뭡니까? 과거에 제한이 걸려요. 문과를 못 봐요. 출세 코스 시험을 못 봅니다. 조선시대는. 고려시대는 뭡니까? 제한이 없어요. 요걸 뭡니까? 대비시켜서 알아두는 과정에서 뭡니까?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연등의 8관의 부활 나와있죠. 제 앞에 정리를 했습니다. 성종 때 폐지됐던 연등의 8관을 부활시키자. 그래서 태정, 광경성, 목현까지가 중요하고요. 이후에 목현덕, 정문순, 선현숙 이게 쭉쭉 가는데 문종입니다. 좀 건너뛴 다음에 문종인데요. 이 문종 자체 조금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성종 때 내사문화성, 중서문화성으로 바꾸어 옵니까? 고려의 중앙관제를 완벽하게 완성합니다. 완성했고요. 경정연식과 고려 전식과제도의 최종적 완성입니다. 현직관리에게만 수조권, 세금을 징수할 권한을 뭡니까? 나눠준 토지제도이고요. 경제 파트에서 자세히 배워요. 자, 사회시책은 기인선상제, 기인제도를 좀 완화합니다. 시험 출제 거의 안 되고요. 동서대비원, 빈민 환자를 치유하기 위한 개경에 설치했다. 동서대비원은 좀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삼심제, 사형에 대해서는 삼심제. 무슨 왕에 따른 것보다 뭐예요? 사형에 대해서 뭡니까? 삼심제를 따른 건 중요해요. 자, 임명을 중지했다. 그 다음에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이 경정전식과 더불어 뭐야? 사립학교의 발달입니다. 자, 고려시대 사립학교 휴신 최충의 구제학당. 자, 문헌공도예요. 그러니까 사립학교. 뭐야? 고려의 중기의 사립학교의 이름이 도예요. 그럼 뭡니까? 자, 문헌공 최충에게 내려진 뭡니까? 시호예요. 그러니까 문헌공이 만든 학교가 문헌공도예요. 그러니까 9개의 강조가 있어 구제학당을 하는데 이 두 가지 명칭을 다 아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명칭을 주죠, 여러분.
그래서 문신이니까 문헌공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뭡니까? 이런 식의 시호가 뭐예요? 이순신 무슨 공이야? 충무공이지. 충무공 이순신. 그래서 문헌공 최충입니다. 문헌공이 만든 학교예요. 그래서 이것이 최초의 고려시대 도구요. 그 중에 이것이 최초 그 다음에 이것을 뭡니까? 본따서 11개가 만들어져서 12개의 사학이 뭡니까? 개경에 설치됩니다. 그래서 사학 12도랍니다. 사립학교가 도구요. 사학 12도. 그러니까 여기는 문헌공도 플러스 11개지. 총 12개입니다. 그 중에 최초가 문헌공도. 이건 시험 문제 나와요. 자, 불교장려. 그래서 비보사천이 흥왕사입니다. 자, 넷째 아들 뭡니까? 출가식입니다. 이게 딱 국사의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스님이죠. 스님이 왕자님이지. 자, 우선 여기까지 우선 여러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고려시대의 중요왕이 업적 봤고요. 그 다음에 자, 관련된 여러분 관련된 뭡니까? 문제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015년 국가직문제입니다. 가장 스탠다드한 유형의 문제예요. 다음에 건의를 받아들인 왕입니다. 시시한 정책으로 옳은 겁니다. 옳은 거. 그래서 임금이 백성을 다스릴 때 집집마다 가서 그들을 살펴보는 것은 아닙니다. 수령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태조께서 통일의 외관, 지방관을 두고자 했으나 건국 초창기이기 때문에 일이 번잡했다. 그래서 외관을 보내세요. 이게 최승로 시무 28조 우리가 앞에 봤던 내용 중에서 지방관 파견 얘기예요. 해당하는 왕은 성종인 거지. 자, 서경천도를 추진했다. 우리 앞에 정리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경종입니다. 오도양계의 지방제도는 누구야? 앞에 얘기했죠. 방금 얘기한 현종이고요. 자, 지방제도를 위해서 뭡니까? 경학박사를 파견했다. 맞아요. 유교인연과 별도로 연등의 팔관에 뭡니까? 팔관에 뭡니까? 이거 뭡니까? 성종 때 축소 폐지된 거지. 우리가 앞에 그 지문 알아두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었던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에 이런 겁니다. 다음은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일부이다. 이 개혁안에서 추구했던 목적이 뭐냐? 태조께서 나라를 통일한 이후에 9년의 수령을 두고자 했다. 우리 앞에 봤던 그 지문이에요. 청컨대 외관을 둬서 그러니까 불교를 행하는 건 몸을 닦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내용이고요. 유교를 행하는 건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숙관 목적이 뭐냐? 자, 보시면 중앙 집권하죠. 여기 나와 있는 게 지방관 두세요. 그 다음에 유교적 정치세의 강화에서 디귿과 리을이에요. 디귿과 리을. 여기 나와 있는 디귿 리을 5번이 답이고요. 호족 세력 회유와는 관계가 없어요. 중앙 집권을 취하니까 뭡니까? 지방 세력은 뭡니까? 억제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 뭡니까? 흡수한 뭡니까? 흡수한 공신. 그러니까 귀족들과 중앙에서 같이 통치하자. 이런 이야기,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와 유교의 통합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불교는 불교들을 믿으시고, 정치는 뭐해라? 유교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 정리하기 좋은 문제예요. 다음 제도를 실시한 목적으로 옳은 겁니다. 지방 호족에게 호장과 부호장의 벼슬을 줬다. 향리 벼슬을 줘. 지방의 자체 책임을 맡게 한 동시에 그 자제를 인질로 상경 수기시킵니다. 자제, 인질입니다. 기인제도고요. 나라의 공이 있어 중앙에 고관이 된 자를 취재 사심관. 그래서 기인제도와 기인제도가 뭡니까? 여기 써있죠. 사심관제도는 누가 한 거야? 왕건이 한 거네. 왕건을 묻는 문제인데요. 답은 뭡니까? 태조, 지방호족 억제와 왕권 강화 이겁니다. 요거의 목표, 요것이 답인데 뭡니까? 나머지에 있는 왕들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왕종, 왕권 강화, 집권 침입이다. 성종, 유교 통치 이념 확립, 문종 때 각종 문물과 제도를 확립했다. 우리가 맨 마지막에 봤던 왕이 여기 있는 문종이죠. 고려의 중앙관제에 완비했다. 이런 거죠. 그다음 현종은 지방행정조직, 거란족 집에 대비했다. 우리 앞에 봤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언급되는 왕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왕들을 뭡니까? 정리를 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뭡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자, 이후에 여러분 이후에 고려의 중앙 통치 제도는 뭡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